안녕하세요. 진실공방TV의 피노키오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2020년 3월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로 낮추자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0.5%로 낮추었습니다. 이는 양적 완화를 통해 코로나 충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로 시행되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로 달성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로 고용의 회복이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지난주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그래프를 보시면 코로나 이전 수준에 근접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미 연준에서는 이번 달부터 채권 매입을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시작하고 이에 발맞추어 한국은행에서도 11월에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릴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주제는 우리나라의 고용 현황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는가입니다. 앞서 미국이 테이퍼링을 시작하게 된 배경에는 양적 완화의 목표인 고용 수준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기 때문에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고용 현황은 어떨까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10월 고용 동향에 보면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65만 2천 명이 증가하였고 홍남기는 거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발표를 듣고 많이 의아했습니다. 제가 느끼는 체감 경기는 나아진 것이 없었고 기업 공채가 재작년부터 대부분 폐지된 걸 알았기 때문이죠. 기사 댓글에서도 통계 조작이라는 여론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떻게 정부는 전년 대비 65만 명 증가라는 수치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는 대부분 어떤 언론에도 공개되지 않았던 단독 보도입니다. 저는 먼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에 있는 2021년 10월 고용 동향의 보도자료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페이지부터 이상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2020년 12월 고용 동향 공표 시부터 65세 이상의 인구, 취업자 및 고용률을 제공한다고 써 있었습니다. 그 말은 이전에 2020년 11월 자료까지는 65세 이상의 취업자 수는 포함을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뭔가 수상하지 않습니까? 보도 자료를 요약해보면 산업별로는 가장 많이 증가한 업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으로 30만 명 증가하였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가장 많은 35만 2천 명이 증가하였고 30대에서만 2만 4천 명이 감소하였다. 연령 계층별 쉬었음 인구, 즉 비경제활동 인구는 30대에서 9천 명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다른 세대보다 유독 30대 고용 현황이 많이 악화되고 있고 60세 이상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조금 더 깊이 조사하기 위해 엑셀로 된 통계표를 자세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여기서 나오는 비교 수치는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비교입니다. 첫째, 30대 취업자 수는 2년간 단 3개월을 제외하고는 모두 감소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전년 대비 매달 12만 6천 명의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입니다. 30대는 사회활동이 가장 활발한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처참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혼인 출산이 급감하는데 30대 일자리의 감소가 큰 원인이 됐을 것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30대 취업자 수 변화는 3년간으로 확장하면 더 놀라운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3년간 단 3개월을 제외하고 모두 감소했습니다.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30대 일자리는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대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 갈 정도였습니다.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은 어디 간 건가요? 문재인의 대통령 1호 공약이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여 매일 점검하겠다고 했고 집권 초기에 그 약속을 지켰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홍보 사진만 찍고 치워버린 건가요? 셋째, 60대 이상의 취업자 수는 2년간 단 1개월을 제외하고는 모두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평균 38만 7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30대에서 2년간 평균 12만 6천 명의 취업자 수 감소와는 매우 대조적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정부가 왜 갑자기 65세 이상의 취업자를 뒤늦게 포함시킬 의도를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60세에서 64세 사이의 취업자 수 변화와 65세 이상의 취업자 수 변화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넷째, 60대 이상의 취업자 수 중 2년간 65세 이상의 취업자 수는 평균 23만 6천 명이 증가했고 60에서 64세 사이는 평균 13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서 정부의 의도가 명확해졌습니다. 65세 이상의 취업자 수 증가가 매우 컸기 때문에 이것을 뒤늦게 취업자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한마디로 통계 조작이라는 것이죠. 다섯째, 취업 시간대별 취업자 증감 현황을 보면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444만 명 감소했고 36시간 미만 근무하는 취업자 수는 521만 4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2020년의 경우 코로나 충격으로 인한 고용 감소가 가장 심각했던 해인데 그때보다 올해 취업자들의 근무 시간이 더 많이 감소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이 이렇게나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근로소득 역시 작년보다 줄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코로나 이전 수준의 고용을 회복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럼 2년 전과 올해 취업자들의 근무 시간을 비교해 볼까요? 2019년 대비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취업자 수는 566만 4천 명이 감소하였고 36시간 미만 근무하는 취업자 수는 582만 7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정부 말대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고용이 회복한 것 같나요? 만약 36시간 미만의 근무자들을 더 세분해서 구분할 경우 근로시간 단축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상당수의 취업자들이 근로소득 감소로 어려운 생활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이 2년 전과 올해 연령별 취업자 수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과연 정부 말대로 취업자 수는 99% 수준으로 회복했을까요? 2019년 10월 총 취업자 수는 2,750만 9천 명이고 올해 10월 총 취업자 수는 2,774만 1,000명입니다. 무려 23만 2천 명이나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세대별로 분석해보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15세에서 29세 사이는 7만 1,000명 감소, 30대는 26만 3천 명 감소, 40대는 17만 2천 명 감소, 50대는 9천 명 증가, 60세 이상에서는 무려 72만 7천 명 증가.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여러분들 눈에는 정부 말대로 고용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고 보이시나요? 뭔가 여러분이 체감하는 것처럼 일자리가 악화되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정부 관계자들은 전 국민을 상대로 통계를 이용한 이런 사기를 치고도 부끄럽지도 않나요? 그래서 오늘의 진실, 우리나라의 고용은 코로나 이전 수준에 비해 훨씬 악화됐다. 특히 20대에서 40대의 취업자 수 감소가 심했고 다수의 취업자들이 전반적인 근무시간 단축으로 근로소득이 감소하였다. 저도 30대 남자로서 이러한 자료를 분석하다가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대 분들 중 아직 취업 준비 중에 있는데 누군가가 뉴스를 보고 일자리 나아졌다는데 넌 좋은 소식 없냐? 고 물으신다면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혹은 주위에 30대에서 취업 준비를 하면서 힘들어하는 가족, 친구,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을 전달해주고 위로해주세요. 30대 여러분들이 크게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투표 한 번 잘못했을 뿐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